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전자책 단말기인 노바 프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전자 잉크 방식이지만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의 한 두세 달이 지나면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교보문고에서 새로운 7.8인치짜리 디바이스를 출시를 했죠. 아직 예판이기는 한데 이것도 펜이 달린 모델이다 보니까 펜이 달린 태블릿, 전자 잉크 방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단말기는 노바 프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전자책 단말기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하이센스라고 하는 제품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걔는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이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기엔 최적화되어져 있죠. 자, 우선은 저는 리모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릿제로라고 하는 이름의 리모컨이라서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 부착을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찍찍이가 있다 보니까 붙여서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리모컨이 있어도 안 쓰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또 꺼내려면 번거롭기 때문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번거로움을 좀 줄였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커버는요, 기존에는 파우치를 쓰고 있었는데 파우치에서 꺼내는 것도 좀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를 뒤진 결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북커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홀더도 오른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로 켜졌죠. 네, 이 기능을 좀 넣은 상태이고요. 제일 많이 궁금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PDF 필기가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예, 물론 가능합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도서관의 미래를 말하다 라고 해서 배포되고 있는 PDF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페이지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속도가 좀 느리기는 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왑콘펜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라미 왑콘펜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첫 페이지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낙서를 하고 싶다, 필기를 하고 싶다, 메모를 하고 싶다 할 때에는 그냥 메모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 디바이스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PDF 자료라든지 EPUB도 가능합니다. 물론 EPUB 자료도 파일 형태로다가 넣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밑줄도 그을 수 있고 글씨로 쓰고 싶은 내용을 메모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줄을 긋는다라든지 아니면 한번 터치했었을 때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낙서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제가 낙서를 누르게 되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전자잉크가 흑백 방식이다 보니까 흑백으로 나오지만은 지금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길이라든지 아니면 만년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PDF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별도의 사본이 만들어지면서 PDF로 저장이 됩니다. 인베디드 PDF 하게 되면은 기본에 있었던 그 원본 위에다가 제가 글씨를 쓴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약간 아쉬운 거는 태블릿처럼 편하게 각 장표만 별도로 공유를 하다든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내보내기를 해서 받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USB 형태로다가 선으로다가요,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서 여기 안에는 파일을 꺼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저도 한번 저장을 해보죠. 자, PDF로 별도로 저장을 한번 하고요. 내보내기 원본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할 거냐라고 나와 있죠. 네, 빨간색 그대로 내보낼 거고요. 저장의 위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되었죠. 자, 두 번째는 리디북스하고요. 리디북스하고 밀리의 서재와 같은 도서 앱에서도 이렇게 필기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앱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자, 첫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첫 화면이죠. 첫 화면에 보게 되면은 서재, 서점, 노트, 저장, 앱 이런 기능들이 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서점으로 좀 가볼게요. 자, 서점으로 가보게 되면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EPUB 파일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 라는 게 있을 때 터치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풀 에디션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90%, 99%, 예, 다운로드 완료됐다라고 나오죠. 즉시 읽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서재 부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New라고 하는 이름이 달리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EPUB 파일을 제가 넣었을 때는 밑줄을 칠 수 있다라 그랬었죠. 그래도 지금 한번 로딩을 한번 해볼게요. 예, 기다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하거나 EPUB 파일에도 책을 읽다가 밑줄을 치거나 뭐 주석 같은 것들을 달아놓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가 끊긴 거는 이렇게 들어서 그래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라고 써있죠. 구텐베르크.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일 큰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점 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댓글에서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페이지 사용 가능합니까? 네이버 시리즈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웹소설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사라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땐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요, 밑에 설정 부분을 들어가세요. 설정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구글 앱 가동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래야지만 여러분들 디바이스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죠. 네, 이번엔 많이 질문 나왔던 펌웨어 업데이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안드로이드 버전은 6.01로 되어져 있는데 버전은 7월 23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나중엔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 우선 펌웨어 업데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빌드 버전이 나오고 자동 확인에 체크를 해놨는데도 자세히 점검해 볼게요. 이렇게 점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빠져나가신 다음에 언어를 한번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로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해보니까 확실히 중국어로 번역을 시켜놓는 게 낫더라고요. 바꾸는 게 낫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중국어로 바꿔놓고 기다리게 되면은 시스템 언어가 다 중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중국어 모르셔도 상관없겠죠? 이미지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요. 어시티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갱신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없다고 나와요. 있다고 나왔을 때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중문을 맨 밑에 있는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전원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원 관리에 들어가 주세요. 전원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 슬립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원 끄기 지연이라고 있는 부분은 아예 끄지 않는다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조절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안 썼을 때, 이틀 동안 안 썼을 때, 12시간 안 썼을 땐 자동으로 꺼지게 만드는 것들. 자동 슬립은 저는 5분, 그리고 전원 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커버를 닫으면 휴면 상태로 자동 전환, 이게 체크가 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키자마자 프론트 라이트가 켜지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켜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켜자마자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여기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원 관리 부분은 그래서 전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용량 표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노트 사용하는 거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노트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자책을 읽는 것보다도 노트 기능을 그동안에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만들었었던 꽤 많은 노트들이 있죠. 5페이지까지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필기감은 이야기 들었던 대로 정말 지금까지 제가 썼던 것들 중에서는 필기감이 최상입니다. 자, 우선 제가 노트패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은 새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됐는데 템플릿을 선이 쳐져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서 수평선 그리드, 영문 그리드 다양하게 있죠. 좀 넘겨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맥킨지, 플랜, 수직선. 이것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업데이트가 좀 돼요. 저는 플랜을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좀 너무 크긴 하네요. 그래서 글씨를 한번 써보게 되면 일상 굉장히 깔끔하게 껴지는데 글씨도 예쁘게 좀 보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야기 들었었죠. 여기에 원노트 앱도 설치가 되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이시라면 좋아하시는 노트 쉘프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 노트는 설치가 안 되던데 뭐 이런 것들이 되더라도 거기서 사용해 보시게 되면은요, 이 정도 필기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바로 동기화 기능은 좀 포기를 하시고 노트는 노트 앱에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느리지 않고 깔끔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여기도 색깔 변경이 된다는 것들 기존 영상에서 다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걸 따로 이야기 드리지는 않고 템플릿 변경은 AI라고 써있는 거 밑에 요 칸막이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눌렀었을 때 요 화면이 나오는데 로컬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께서 PC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쓰고 싶은 다이어리 속지가 있다. 이미지 자료가 있다. PDF 자료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이미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로컬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데일리 타임 테이블, 위클리 시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JPG로 되어져 있죠. PDF도 되는데 굳이 PDF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JPG를 지금 누르고 나서 보게 되면 지금 바뀌었죠. 자, 이제는 외부로 보내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만들었었던 이 페이지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어딘가로 보내고 싶다 할 땐 여러분들 어떤 걸 누르셔? 다른 데 보내고 싶다 하실 때는요. 왼쪽 밑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점 3개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할 거냐, 도출할 거냐, 공유할 거냐, 그림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공유하기 버튼 눌러볼까요? 자, 공유하기를 누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닉스 계정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공유하라고 나와요. 일단 무시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공유하기 방법은 도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도출이라고 누르게 되면은 한 페이지를 할 거냐, 전체 페이지를 할 거냐. 하나 페이지를 공유할 때는 싱글 페이지라고 나오고요. 전체를 공유할 때에는 올 페이지 PDF라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PNG를 하겠다라고 기다리게 되면은요, 내보내기가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 페이지씩 보낼 때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오닉스 계정 그게 뭐냐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면은 백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 PC가 되어져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오닉스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하니까 도대체 오닉스 계정이 뭐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밖으로 빠져나가 가지고요. 메뉴 중에 계정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계정 관리에 들어가셨을 때 시스템 계정 설정, 오닉스 어카운트가 있죠.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은 게 기존에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원노트 로그인하고 싱크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제가 작성했었던 노트는 원노트에 자동으로 백업이 됐었습니다. 혹은 백업이 자동으로 안 되면은요,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은 원노트에 얘가 그대로 PDF 자료로 들어갔었어요. 너무 편하게 썼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시스템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노트 싱크는 눌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얘를 그대로 백업하기 위해서는 오닉스 계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요, 전 미리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져 있고 인증 코드만 입력하면 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제 인증 코드 발송을 누르면은요, 제가 갖고 있는 내 이메일에 즉시 인증번호가 발송이 돼요. 그 58초를 주죠. 58초 안에 바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받은 내용 로그인하게 되면 로그인 성공이라고 나옵니다.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노트로 가보도록 하죠. 자, 노트로 가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건 다 동기화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동기화하고 싶은 노트가 있었을 때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르게 되면은 보다시피 동기화라는 메뉴가 나오죠. 이때 원노트로 동기화가 됐었는데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제가 동기화 버튼 누르게 되면은 기다리세요라고 나오죠. 동기화 0%.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엄청 빠르진 않아요.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자, 동기화가 그럼 이건 성공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로고가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봐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노트처럼 어딘가 웹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편할 텐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찾았습니다. 그게 없었어요. 계속 확인했었을 때. 어느 사이트였냐면은 원노트를 대신할 수 있게 오닉스에서도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거죠. 그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 이 사이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백업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좀 사라졌더라고요.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오닉스 본사 사이트를 들어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유튜버가 올린 내용을 보고 나서 제가 그 화면을 캡처하고 난 다음에 어딘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push.books.com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구글스럽게 만들었어요. 북스 로고도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전자책 단말기 노바 프로에서 작성했었던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씩의 노트들이에요.
5년 생각, 5분 생각이라든지 노트 2, 3,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것들, 노트 뭐 부동산 노트, 마케팅이다, 백업용 아이디어, 제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 기능이 워낙에 편하다 보니까 매달 하나의 노트를 만들어요. 일단은 노바에서는 뭐 8월이다 이런 완결되어 있는 노트의 덤이죠. 노트를 만들고 이거를 PDF로 변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원노트에 따로 업데이트,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원노트에 PDF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되면은 원노트는 PDF 파일 위에다가 다시 한번 노트 테이킹 기록을 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부터는 여기에서 노바에서 작업할 수는 없지만은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든지 어디선지 간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능을 아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에 맞춰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트 기능 정말 좋기 때문에 뭐 노트 메모장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걸 구매하시는데 아깝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것들, 쓰고 있는 것들 최종적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노바프로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댓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